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계가 정말 주목하는 뜨거운 주제죠. 양자 컴퓨팅.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양자 기술이 혹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특히 금융 분야는 워낙 복잡한 계산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최적의 투자 조합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그런 미묘한 흐름을 예측하는 거요. 이런데 양자 컴퓨팅이 어쩌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심이 아주 뜨겁죠.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요. 금융에서의 양자 머신러닝과 최적화라는 책이거든요. 저자들을 보니까 양자 컴퓨팅 연구하시는 분하고 또 올해 퀀트 수상자. 와, 각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전문가들이시더라고요. 책도 2024년 말에 나왔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죠. 맞습니다. 이 책이 좋은 게 단순히 먼 미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잡음이 있는 중간 규모 양자 컴퓨터. 이걸 NISQ라고 하잖아요. 이 NISQ 기술을 가지고 당장 금융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쇼어 알고리즘 이런 거는 사실 아직 좀 먼 얘기잖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NISQ 컴퓨터랑 기존 컴퓨터를 이렇게 같이 쓰는 뭐랄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나 여기에 집중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투자 최적화나 시장 분석 이런 거요? 네, 정확해요. NISQ 컴퓨터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특정 종류의 문제에서는 이미 기존 컴퓨터의 접근 방식을 보완하거나 어쩌면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이해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적용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수많은 자산 중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는 거.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조합의 수가 거의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기존 방식으로는 사실 완벽한 해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게 QOAOA, 그러니까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이런 복잡한 조합 최적화 문제에 접근하는 좀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거죠. 새로운 방식이라면 기존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혹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 안 하고도 좋은 답을 찾는 그런 건가요? 비유하자면요. 모든 길을 다 가고는 대신에 효율적인 지름길을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QOAOA는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그 방대한 가능성 속에서 꽤 괜찮은 해답을 기존 방식보다 좀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책에 소개된 연구를 보면 실제 NISQ 장비에서 QAOA를 돌렸더니 특정 유형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존의 최첨단 알고리즘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와, 아직 초기 단계인 NISQ 컴퓨터로도요, 특정 조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시장 분석 쪽은 어떤가요? 혹시 그 QBM, 양자 볼츠먼 머신이라는 기술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QBM. 이게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잘 안 보이는 미묘한 패턴이나 상관관계 같은 걸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거든요. 일종의 양자 신경망,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특히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숨겨진 패턴을 찾아낸다. 금융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요. 금융 뉴스 기사 같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감성을 분석하는데 QBM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언급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가 움직임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존 모델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내는 거예요. 마치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희미한 신호를 확 증폭해서 보는 느낌이랄까요? 뉴스 너머의 시장 심리를 읽어낸다는 거군요. 이것도 그럼 NISQ 컴퓨터에서 시도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앞으로 하드웨어 성능이 더 좋아지면 정확도는 훨씬 높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책에서는 사기 거래 탐지를 위한 양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던가 위험 관리를 위한 양자 주성분 분석 같은 것들, 기존 금융 도구들을 양자 기술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분에 다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실제 금융 현장에 도입된다면 그 모습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모든 금융회사가 막 자체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구축해야 하고
뭐 그래야 할까요? 저자들은 아마 그보다는 협업 모델을 더 유력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전문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하드웨어랑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들은 이걸 빌려 쓰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기관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양자 기술을 한번 실험해보고 도입해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기술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겠군요. 결국 양자 컴퓨팅이 기존 시스템을 뭐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고 새로운 분석 능력을 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양자 컴퓨팅은 만능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새 도구 상자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이 도구를 제대로 잘 활용하려면 양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 양자 컴퓨팅이 금융, 그리고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의 투자나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금융에서의 양자 컴퓨팅과 최적화, 이 책을 통해서 NISQ 시대의 구체적인 활용법부터 미래 협업 모델까지 한번 짚어봤네요. 네, 중요한 건 양자 컴퓨팅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지식의 융합이 필수적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양자 컴퓨팅 기술을 클라우드처럼 누구나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힘의 균형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혹은 금융 외에 이 양자 최적화 기술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